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날 보면 뭐라고 할 것 같나요?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라는 말을 듣기 위해 준비해야 될 3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후회 없이 살고 싶고 때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후회를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은 무엇일까? 1단계 자기 노출. 후회에 대한 좋은 접근법은 드러내고 덜어내는 것이다. 후회를 털어놓음으로써 우리는 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후회를 이해하는 길을 닦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후회에 대해 글을 쓰거나 하루에 15분씩 대화를 나누면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단계 자기 연민. 우리는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친구나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보다 스스로한테 더 가혹하게 대한다. 좌절의 순간에 내가 다 망쳤어요 같은 말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질책하는 대신 자신에게 온정과 이해심을 베풀어야 한다. 친구나 친척이 당신과 같은 후회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는가? 아니면 경멸하겠는가? 만약 당신의 대답이 친절이라면 그 방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라. 경멸이라면 다른 대답을 시도해보라. 3단계 자기 거리 두기. 우리는 후회에 빠지면 그 감정에만 몰두하게 된다. 그럴 땐 영화에서 카메라가 뒤로 빠지듯 줌아웃을 해서 상황을 관찰자로서 바라봐야 한다. 시간을 통해 거리를 두는 방법이 있다. 10년 후 지금의 후회를 되돌아보며 스스로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보아라. 갈라진 우정을 10년 동안 남겨둔 채 죄책감을 느낄까? 혹은 관계를 해결하고 만족할까? 오늘의 돋보기보다 미래의 쌍안경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문구는 후회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리면 1단계 자기 노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울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후회의 감정한테 거울을 갖다 대면서 안녕? 네 안에 나 숨어있는 후회야. 그걸 조금 봐봐. 그러면 너가 이런 후회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 하는 거가 이제 1단계 자기 노출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자기 연민은 후회를 사람들이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후회를 드러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맞아.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게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비난할 때는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을 제일 많이 비난하는 거가 솔직히 내 내면의 목소리거든요. 내가 스스로한테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고 내가 내 탓인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감정에 발목을 탁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질책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좀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를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자신 너무 비난하지 말고 나 자신한테 조금 불쌍하게 여기고 근데 불쌍하게 여기는 걸로 끝나면 그래 너 그럴 수 있었어 라고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리두기를 하라고 말을 해요. 거리두기라는 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너나이님이 저한테 맨날 설명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몸체가 있고 내 영혼이 그냥 바깥으로 나와서 내 옆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무슨 소리야 이랬거든요. 처음에 무슨 영혼이 나와서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막 연기하시나 이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그렇지. 바라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설명하면 내 영혼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돌아봤을 때 너가 너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걸로 끝내지 말고 10년 뒤에 너를 다시 돌아봤을 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너가 그렇지. 만족스러울 것 같아?
너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은 후회가 남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행동까지 이어져야 돼.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하려면은 거리두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모두 다 완료를 해야 후회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방법이다. 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후회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가 되게 고민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서 내가 후회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 문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오리듬은 그날 하루하루의 어떤 컨디션의 좋고 나쁨을 표현하는 거고, 인생을 돌아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해본 사람들은 뭐라 표현해야 될까?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그 강의할 때 제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해 준 적이 있거든요. 암울했던 유년기, 뭐 되게 방황하고 맨날 참기만 했던 청소년기, 정말 개차반처럼 살았던 대학 시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저를 지금 이렇게 쭉 돌아보다 보면은 제가 인생에서 일생일대 위기를 겪었을 때, 일생일 때 힘든 과정을 겪었을 때 항상 저하고 함께 하던 게 있어요. 감정이. 그게 뭐냐면 후회와 자기 경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유튜브를 처음 하고 나서 그때는 신사임당님 채널, 그러니까 지금 주원규 PD님 채널에서 라이브를 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근데 제가 거기서 표현했던 자기 연민은 뭐냐면 자기 경멸을 말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저 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 맨날 어땠냐면은 일단 35이나 먹고 이거를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 한심했어, 내가. 그래서 이 나이를 먹고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걸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그때는 강의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 너바나님이 쓰신 책 한 권 가방에 넣고 다닌 거야. 근데 거기에 뭐 없어. 그치? 아니, 그게 아니라. 내용이 없나요? 내용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너가 오늘 뭘 해야 돼. 딱딱딱 그런 건 그러니까 뭐, 임장할 때 뭐 이런 개념은 있지. 나중에 제가 이제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이때 이런 마음 쓰셨구나. 이걸 알았지만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잖아. 되게 세세한 플랜이 세세한 없다라는 플랜은 거지. 없었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막상 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뭘 하긴 해야 되니까 매일같이 나가기는 하는데, 나가서 도대체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부동산 답사를 한다 치면은 뭘 봐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맨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바보 같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뭐 하고 살았지는 후회가 되게 마음속에 강하게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시도했는데 그때그때 뭔가 되는 게 없어 보이니까 마음은 급한데.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나를 경멸하게 되는 거야. 아휴, 바보야, 멍청아. 뭐 임장 갔다가 한 번은 부동산 사장님한테 되게 욕먹고 가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목표 세울 게 너무 없어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차 타는 게 목표였어요. 마지막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여름이었거든. 여름밤에 이제 바람 들어오잖아. 약간 찐득찐득하면서 시원한 느낌 주는 그 버스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때 제가 구로 쪽이었나? 한방에 가는데 버스가 있어서 그걸 타고 가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혼잣말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 방송인데 욕해도 되나? 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뭐 했어? 그럼 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럼 너무 너나님도 그런 시절이 너무 있었어요? 많았지. 너무 힘들었어. 그때가 너무 힘들었고 좀 답답하고, 거기서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자꾸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느꼈지. 내가 나 스스로 너무 바보 같고 불쌍하게 여기면 안 되겠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뭐 후배들을 만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실 요즘에도 제가 좀 힘든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죠. 내가 나 스스로를 경멸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뭘 못해서 잘 안 됐다. 내가 뭘 못해서 남한테 폐를 끼쳤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회라는 감정을 떠올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자꾸 낮추게 되고 나 스스로를 경멸하게 된다면 그거는 좀
불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책에 좋은 글귀가 있는데 내 친구가 뭐 내 배우자가 뭐 내 애인이 뭐 내 아이가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마 다 여러분들은 그럴 거거든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대신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돼. 라고 말을 할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듯이 자기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좀 약간 저랑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고 좀 이제 느꼈는데, 일단 저는 이전에도 지금 3단계가 있잖아요. 자기 노출, 자기 연민, 자기 거리두기. 저는 1, 2단계는 잘 해왔어요. 투자 공부하기 전부터 자기 노출, 전 제 후회에 대해서, 제 실수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단하다. 저는 그것 또한 하나의 에피소드고 재미라고 생각을 해서 막 그거를 쌓아놨다가 이것도 얘기해줘야지 하면서 막 이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그냥 자존감이 이야기거리로. 높아서 그런가 봐. 이야기거리로 막 얘기를 해서 이런 자기 노출에 대해서는 돼 있었고 그리고 자기 연민은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자기 경멸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자기 합리화를 했거든요. 아, 이게 또 무섭지. 자기 합리화. 다른 의미로 무서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 스스로를 너 왜 그랬어? 막 질책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고 발전을 할 텐데 저는 어땠냐면 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에게 관대한 사람. 스스로에 너무 관대했던 거예요. 근데 맞아, 이런 맞아. 내용들이 그 책에 어떻게 또 좀 약간 연결시켜서 나오냐면 그 후회에 대해서 했더라면으로 생각하는 것과 적어도라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는 맞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후회에 대해서 했더라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걸 했더라면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괴로우면서 이거를 이제 그 괴로움을 다음엔 또 느끼지 않기 위해서 바꿔야 될 행동들을 취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차를 이렇게 주차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냥 도로가에 대도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 않고 제가 좀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왔었어요. 이제 어디 이제 갔다가 와서 딱 보면은 이제 주차 딱지가 이제 붙어 있죠. 그럼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여기다 주차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또 여기 주차해가지고 이렇게 또 딱지를 먹었거나 다음에는 주차장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적어도 견인 안 당했네. 야, 내가 생각한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반응이다. 설마 견인 안 당했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야, 대박.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대박. 주차 딱지가 있으면 속상해하지 않고 아이고 견인 안 당해서 어디야.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어. 견인 안 당해서 어디야. 만약에 견인 당했으니까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견인을 당했으면 내가 그걸 찾으러 가야 되고 거기 또 주차를 오랫동안 하면 비용이 되게 비싸요. 비싸. 왜냐면 또 간 적도 있어. 견인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가봐서 아는 거야. 경험치가 있어. 그 견인을 당했던 경험치가 있고 그 견인으로 인한 그 피해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를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 주차 딱지 정도는 충분히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지 않고 같은 실수를 같은 후회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만성이 되는 그렇죠. 거지. 그 후회에 대해서 그 중요도를 그렇게 심어두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제 삶이 변하지 않았었어요. 맞아. 근데 어떻게 이제 변하게 됐냐면 자기 거리두기를 활용을 해서 투자의 계기를 삼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만족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크지 않고 그러니까 재테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도 그냥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충분히 만족해. 뭐 노후는 생각 안 하니까 충분히 만족해 했는데 어느 순간 만약에 그럼 내가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다른 그 10년 후, 20년 후로 그때로 이제 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20년 후에 여기를 퇴직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잘리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럼 난 그때는 어떡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미래를 그 시간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가는구나. 그렇죠. 미래의 시간으로 가서 그때 그럼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투자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만족하는데 이 생활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 죽을 때까지 진짜 요 생활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적정하게 그냥 만족하면서. 근데 이렇게 만족감을 꾸준히 하기 위해선 지금 들어오는 월 현금으로는 월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월급이 어느 순간 끊기거나 퇴직을 하면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저는 그때 그게 이제 투자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런 그 자기 거리두기, 그러니까 합리화로 끝내지 않고
이 자기 거리두기로 시간이나 공간을 활용을 한 게 오히려 삶을 좀 더 개선시키고 지금에 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단계가 다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1단계만 하면 맞아. 안 돼. 1, 2단계만 해도 안 돼요. 이 3단계까지 크지 않더라도 이 3단계까지 와야지만이 그 후회를 오히려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1단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후회했던 것들을 떠올리지 않고 묻어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묻어두고 동의. 나도, 예, 예. 나도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꺼내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4번을 책을 덮었다가 열었다가 덮었다가 진짜? 열었다가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에 대한 후회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책이 그렇게 만들어. 예, 예. 그래서 맞아.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 내가 왜 그랬지? 묻어놨던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그거를 저한테 직면을 시켜주더라고요, 이 책이. 맞아. 근데 이거를 직면을 해야 그 다음을 생각할 맞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직면을 안 하면 그 다음도 생각은 못 하는 거라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라는 감정을 너무나도 괴롭고 막 부정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조금 건조하게 그냥 건조하게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해서 지금 후회가 되네. 그럼 후회가 되면 이걸 어떻게 내가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자기 노출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민은 나눌수록 줄어드니까요.